여론조사의 신뢰성은 사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 그 신뢰도를 보면 71%가 부정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조차도 신뢰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걸 주목하느냐? 저는 두 가지 관점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는 궁금하기 때문이죠. 민심이 어떤지,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확률 때문인데, 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로또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114만 5060분의 1입니다. 실제로 로또 총 판매금 대비 1등 당첨자의 수를 보면 저 확률이 나오죠. 여론조사도 비슷합니다. 10명에게 물으면 결과는 치우칠 수 있으나 100만 명에게 물으면 실제 결과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죠. 그중 하나가 디테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뉴스에 나온 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 역시 맹점이 많습니다. 취지는 그럴싸한 수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집 전화를 설치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집으로 전화가 오면 끊어버리는 사람이 많죠. 거기에 보도에 따르면 안심번호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응답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론과 유착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위와 같은 이유로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중 특정 세력에게 좋은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만 공개한다면 생각보다 그 파급력은 클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대세고 대세의 흐름대로 투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론의 중립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늘 권력에 빌붙는 언론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여론조사 브로커의 영상이 공개되었죠. 한번 보시죠. 전북의 한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예비후보. 지난 2월 주변인으로부터 여론조사 필승 비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사는 사람이건 필요한 지역의 여론조사와 경선에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는데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산재된 자기 아는 사람 주소를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모 기관은 뭐 한 200개를 해줬다. 모 기관은 80개를 해줬다. 이런 얘기가 그 캠프 그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 속에서 나왔던. 전북에서 세가 강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통해 후보를 공천합니다. 따라서 이런 꼼수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권자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더욱 흔들리기 쉬운 구조라는 분석이 지역 정가에서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예비 후보는 이미 브로커들이 여러 선거 캠프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조직을 활용한 일명 홀대기 정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예비 후보는 이런 방법으로 지지율을 올려줄 테니 당선되면 인사권을 달라는 정치 브로커의 제안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조작되었을 거란 생각은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업자가 있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거겠죠. 물론 대놓고 여론조사 기관을 차리겠다는 어떤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선거 방식부터 여론조사까지 우리나라가 기술이 달려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민주당이 좀 더 티가 많이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지 세력의 특수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